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삶의 장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힘든 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거나 스스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닥터 지바고에서 지바고가 파란만장한 삶을 산 라라에게 당신이 슬픔이나 회한 같은 걸 하나도 지니지 않은 여자였다면 이토록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발을 헛디뎌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기지만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생망이라는 한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변이와 자연재해까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반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항상 이런 시기에는 혜성처럼 나타나 서점가를 휩쓰는 책들이 있죠.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들의 성공담입니다. 그중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역행자에서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 자수성가의 아이콘이 된 청년, 자기개발 유튜버 자청이 제안한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저자에 의하면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순리자이고요. 5%의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 능력으로 인생의 자유를 얻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죠. 정해진 운명을 거역한다 하여 저자는 이들을 역행자라 부르는데요. 언뜻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언급한 초인을 연상케 합니다. 초인은 지배적 가치라는 닫힌 공간을 해체하고 들어가 그것에 균열을 내는 실천을 통해 자기 가치의 주인이 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저자는 역행자가 되기 위한 7단계 모델로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여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를 제시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열심히 살지만 자의식이 방해를 받아 돈 버는 법 자체에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이것이 1단계입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정체성에 매몰되어 자신의 몫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2단계. 혹은 유전자와 본성에 휘둘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3단계. 뇌가 더는 발달하지 못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 4단계. 확률 게임 대신 잃는 게임을 반복하는 것 5단계. 이상의 5단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루트를 알지 못할 수도 있는 6단계. 그리고 다음 단계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7단계. 어떠세요? 이제 좀 호기심이 생기시나요? 경제적 자유를 잃은 30대 사업가이자 라이프 해커 자청이 알려주는 돈, 시간, 운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7단계 인생 공략집. 운명과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인생을 쟁취하는 라이프 해킹의 비밀. 역행자와 함께 여러분과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부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 집 꼴을 봐. 인서울대학은 타고난 애들이나 가는 거야. 내가 월 300 이상 버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겠지?
정말 이렇게 믿었다. 예전의 나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힘든 친구들은 비슷한 심정일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내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졌다. 20살 이후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바꿔왔기 때문이다. 독서가 그 시작이었다. 정체성부터 바꾸면 변화가 쉽게 만들어진다. 반면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계속 순리자로 살게 된다. 나는 책이라는 형태로 다가온 행운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책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내 머릿속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설치 가이드였다. 나는 마침내 발밑에 깔린 철로를 보게 되었고 절망으로 가는 전철에서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모두가 머릿속에 새 소프트웨어를 깐 덕분이었다. 자의식의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이걸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네, 자청이 제시한 역행자 7단계 모델 중 1단계 자의식 해체 후 나아가야 할 2단계 정체성 만들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허구의 이미지인 에고가 무엇인지, 에고는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기억과 생각의 범주 안에 있는 일종의 착각이잖아요. 그러기에 이 에고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과 동일하던 자신을 깨닫는 순간 자청이 제시한 자의식 해체, 즉 진정한 깨어남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산책했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 깨어남이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라고 말했는데요. 자청은 그 다음 단계로 정체성 만들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무의식 속의 순수 존재, 즉 나는 이것이다 또는 나는 저것이다가 아닌 나는 있다, being의 개념까지 들어가야겠지만 자청이 말하는 정체성은 철학적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는 이것이다 라는 자의식 해체 후 그 위에 새로운 나를 소프트웨어 패치하듯 세워주는 원동력으로 해석하죠. 자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스트 구조주의의 철학자인 질 둘레즈가 떠올랐는데요. 그는 정체성의 유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편집증을 의미하는 파라노이아형과 분열증을 의미하는 스키조프레니아형이 그것입니다. 먼저 파라노이아형 인간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에 집착하며 타자의 시선에는 일관성 있고 알기 쉬운 인격과 인생으로 비춰지죠. 파라노이아가 출발점을 토대로 가지와 잎을 정합적으로 펼쳐가는 트리에 대응한다면 스키조프레니아는 출발점을 갖지 않고 무질서하게 확산해가는 뿌리형 개념인 리좀에 대응합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이나 다면성의 형태가 요구되는 작금의 복합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유형의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 더 적합할까요? 파라노이아형의 가장 기본 행동은 정조하는 것이기에 상황 급변 시 취약합니다. 이때에는 정조하는 사람보다 유목민적인 사람이 더 효과적이며 이가 곧 스키조프레니아형 인간일 텐데요. 자청이 정체성의 꾸준한 변화를 도모하는 이유이자 50부터는 이기적으로 살아도 좋다의 저자 오츠카 하사시가 60세까지 5군데 이상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각각의 커뮤니티마다 서로 다른 캐릭터, 즉 복수의 페르소나를 구사하라고 제안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청은 정체성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독서와 이에 따른 실행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메타인지를 설명할 때 내가 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자청은 이 범위를 더 크게 잡아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자청이 정체성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독서와 실행력입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변화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의 말에 따르면 저와 함께 책 산 책에 나선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정체성으로 업그레이드 되셨으니 이를 실행하며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자청은 무자본 창업과 자동화 수익으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며 유명세를 탄 라이프 해커입니다. 초보가 왕초보를 도와주면 된다는 게 그의 사업 철학일 정도로 좀 독특한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그 속내를 들어보면 이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꼭 프로가 초보를 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왕초보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때 도와주는 사람은 초보여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달랐죠. 내가 헤어숍을 창업했는데 근처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나는 폐업하게 됩니다. 고정비 때문이죠. 프로만이 살아남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가 왕초보를 도와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책 산 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컴맹이었고 핸드폰조차도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금은 각 출판사에서 신작을 부탁하는 것처럼요. 이제 갓 왕초보티를 벗은 저에게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초보로서의 몇 가지 타이탄의 도구들을 장착해야 할 텐데요. 6단계 역행자의 지식편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여기에 바로 인생 공략의 비밀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상위 1%가 된다는 건 타고난 재능에 노력이 합쳐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상위 20% 정도, B 정도의 실력은 누구나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다. 이 B 정도의 무기를 몇 가지 수집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 우리는 공부로 0.1%에 들 수 없다. 운동이나 예술로 0.1%가 될 수도 없다. 그곳은 천재들의 영역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으면 상위 20%의 실력 몇 가지를 합쳐서 0.1%를 이길 수 있는 괴물이 된다. 내 경우를 볼까? 나는 전문 작가만큼 글을 잘 쓰진 못한다. 대기업 회장님들처럼 사업을 잘하지도 않는다. 100만 구독자 유튜버들처럼 유튜브 운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영상으로 자기계발 유튜브에서 16만 구독자를 찍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사업을 잘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 애매한 능력을 골고루 갖춘 채 자기 개발 및 비즈니스 유튜브를 했던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내 유튜브의 초기 영상 중에 타이탄의 도구라는 것이 있다. 이 영상에서 나는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저는 유튜브가 뭔지 모르고 디자인도 할 줄 모르고 촬영도 할 줄 모른다. 다만 유튜브를 해보는 행위만으로도 상위 1%만 시도하는 유튜버가 된다. 그리고 편집을 해보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전 국민 중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사람 1%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나는 유튜브라는 타이탄의 도구를 모았다. 이게 내 기존 도구들과 결합되면서 라이징 유튜브 컨설팅, 유 스튜디오 등 2개의 회사를 만들게 됐다. 나는 이 책을 출간하고 나면 스마트 스토어와 제조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볼 생각이다. 그저 고만고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무기들을 모아 기존 지식과 결합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네, 유튜브에 대한 자청의 회상 속에 지금도 영상 하나를 올리려면 밤을 새고 그 밤을 새는 이유가 제 부족한 능력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던 제가 보여 좀 뭉클했었는데요. 이 모든 게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타이탄의 도구를 모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에 좀 더 인내를 갖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상위 0.1%는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20%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누구나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타이탄의 도구들을 모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실력이든 사람이든 간에 말이죠. 자청의 말대로 우리는 0.1%를 극복할 수 있는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안지에서 자신보다 월등히 앞섰던 초나라 항우를 극복한 한나라 유방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군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박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일은 내가 장량만 못하다. 나라를 안정시켜 백성을 위안하고 전방에는 식량을 공급하는 일은 내가 소화만 못하다. 100만 대군을 통솔하여 싸웠다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일은 내가 한신만 못하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인걸이고 나는 이들을 쓸 수 있었다. 항우는 범증이라는 뛰어난 제사가 있었지만 이 한 사람도 제대로 쓰지 못해 나에게 덜미를 잡힌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타이탄의 도구를 모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 도구들을 활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무엇부터 하면 되냐고요? 자청이 알려줬잖아요. 독서부터 시작하시라고. 그 시작이 엄두가 안 나신다면 책 산책이 있잖아요. 저와 함께 꾸준히 산책을 해보시자고요. 살다 보니 세상에 꾸준함을 이기는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